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운데이션 시리즈 3, 4, 5권 분량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권에서 우리는 해리 셀던이 수학 심리학을 토대로 해서 제국의 생명이 500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됐다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아이작 아시모프가 이야기한 엔트로피의 극대점이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 대혼란의 시대를 막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비밀 연구단체를 마련하게 되고 그 파운데이션에 제국의 모든 기술과 핵심적인 요소들을 담아놔서 행성 바깥의 어느 지역에 마련해 놓았죠. 자, 이 파운데이션, 제1의 파운데이션은 하보 셀던이라고 하는 시장이 집권하고 있는 도시에 머물고 있게 되었는데 제국군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의 위치를 간파하게 되고 결국에 제1 파운데이션을 공격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1 파운데이션은 사실은 어, 제국의 영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2 파운데이션을 해리 셀던이 만들어 놨는데 그 제2 파운데이션은 제국의 수도였던 트렌터에 머물러 있었죠. 자, 이런 것은 해리 셀던이 죽고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해리 셀던이 자기 자신의 홀로그램을 만들어 놔서 이런 예측 사항을 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 과정은 1, 2권에서 조금 소개해 드렸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리 셀던이 완전한 변수 하나를 간파해내지 못했는데 그게 뮬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종이었죠. 자, 뮬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 더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에서 조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고 이 사람이 제국의 트렌터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황제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2 파운데이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제2 파운데이션의 존재는 결과적으로 파운데이션 자체가 제국의 멸망을 전제로 해서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국이 멸망한다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같은 보험의 역할을 하는 것이 파운데이션이고 제2 파운데이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종의 소문이 돌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뮬은 제1 파운데이션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고 사실은 여기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수색을 해서 제2 파운데이션을 절면시키려고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뮬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5호 16국 시대의 그런 이민족들의 어, 왕들이라든지 혹은 로마의 게르만 쪽이 침입해서 로마의 군인 황제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아마 아이작 아시모프가 이런 뮬을 이런 종류의 이민족 왕들 혹은 군인 왕들로서 약간 메타포를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뮬 자체가 제2 파운데이션의 수장인 제1 발언자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제1 발언자, 제2 파운데이션의 수장인 자기가 제2 파운데이션의 수장이라고 드러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수장이 어떤 입장에서는 고위 관리 겸 어, 평범한 벼슬아치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교묘하게 뮤를 역으로 가스라이팅합니다. 왜냐면은 너는 사실은 순진하고 착한 애였잖니. 너는 사실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잖니. 라고 이 사람의 마음에 현을 건드려요. 그리고 뮬이 약간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봐줬던 한 명의 동료들에게 있어서는 무자비한 가스라이팅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뮤를 무, 아주 무능력하게 만들어서 평범한 시민 겸 허수아비 황제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사실은 이 뮬이 허망하게 끝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제2 파운데이션은 어디 숨어 있었냐면은 이 제국의 모래 밑바닥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국의 트렌터 제국군이
이 사람들이 제2 파운데이션이다라고 해서 몰살시킨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사람들이 아닌 허수아비였던 거죠. 그러니까 가짜 요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2 파운데이션의 윤리적 선택도 그렇게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희생양을 던져준 격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2 파운데이션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해리 셀던이라고 하는 뭐야? 대수학 심리학자, 통계 심리학자, 통계 수학 심리학자가 예측한 제국의 엔트로피의 임계점을 계승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제2 파운데이션이 살아남았다는 것이고 이 제2 파운데이션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제국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카디아의 도주는 제가 조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4권. 4권에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느냐. 지금 4권에서는 자, 4권에서는 해리 셀던이 어쨌든 간에 500년 안에 이 방식대로 제국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제국의 관료화와 제국의 통치권이 은하 제국에 미치지 못해서 그 같은 엔트로피의 극대점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 제국이 멸망한다라는 거잖아요. 제국의 에너지가 더 이상 임계점에서 수행을 못하게 될 것이니 대혼란, 대혼돈의 시대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2 파운데이션에서 어쨌든 간에 그 원자력 공력과 어떤 것으로 통해서 해리 셀던이 계속해서 막고 있었던 거잖아요. 파운데이션 자체가 굉장히 이중 구조인데 제국이 멸망했을 때 어때? 그것을 그 카오스를 막는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이 엔트로피의 임계점을 계속해서 마이너스 엔트로피로 바꾸려고 하는 일종의 제어 장치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리 셀던이 계획한 제국의 멸망의 엔트로피를 마이너스로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작동은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4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서는 제국 멸망의 천년의 프로젝트 안에서 파운데이션 학자들이 이 제국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치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이 또 바뀌게 되는데 1호부터 뮬 4호로 한 3, 400년 하여튼 뭐 3, 4, 500년 정도가 지냈어요. 뮬 4호 이후로. 그러면은 5호 16국의 시대나 군인 황제 시대의 시대 이후에 조금 동로마 시대가 펼쳐지거나 아니면은 뭐 남북조 시대, 북위가 있고 뭐 남송이 아니라 뭐 동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잡힌 거지. 그 제국의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나오는데 골란 트레비즈라고 하는 주인공이 또 새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면은 이제 이 소설을 제가 이제 오늘은 거의 이제 이 소설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들이 권수마다 좀 바뀌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하보셀던이 있었고 뮬이 있었고 아카디아가 있었고 여기서는 골란 트라비지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계획에는 해리 셀던이라고 하는 수학 통계 심리학자의 존재가 가장 크죠. 그가 예상한 대로 제국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개진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골란 트레비즈라고 하는 젊고 패기만만한 주인공이 하나의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제국이 이렇게 평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엔트로피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엔트로피의 임계점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리고 마이너스로 돌려서 또 엔트로피가 플러스가 되면은 또 죽음이나 열평형 상태가 돼서 제국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교묘하게 또 엔트로피 마이너스 상태로 수렴시키고 돌리고 수렴시키고 이 과정 자체가 너무 기계론적으로 완벽하니까
골란 트레비지가 과연 이것이 인간은 맞은 것인가? 인간의 실존적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의 이 4권의 제목은 이제 파운데이션의 끝이고 5권의 제목은 이제 파운데이션과 지구인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3권은 이제 제2의 파운데이션이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냐면은 조금 늘어져요. 제가 봐도 좀 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쭉 설명은 하겠지만은 이 SF 소설의 좀 한계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무슨 뭐 셰익스피어나 이런 작가들을 보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나 존재론적인 차원의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로 나에 따라서 조금 진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 등장하는 한 명 한 명의 등장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치도 느끼고 허영에 차 있고 우리가 봤을 때 밉기도 하고 아, 왜 저래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일으키죠. 근데 우리가 왜 지금 SF 소설을 제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설명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누는 대화들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현학적이고 웬만한 철학자보다도 더 깊은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태도나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조연의 역할을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기능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SF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우리에게 그런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젊은 골란 트라비스가 나 결과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누구냐면은 가이아라고 하는 거대한 자연이 완전히 시스테매틱하게 적용이 된 자연 그 자체의 행성 가이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아가 누군가의 목적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절대 정신이나 절대 이념과도 같은 다닐 올리바라고 하는 로보트가 나오게 되죠. 처음에는 4권에서는 소녀의 몸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5권에서는 그 본질적인 2만 년을 관찰한 로보트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다닐 올리바는 어떻게 보면 해리 셀던의 정신적인 스승이자 어떻게 보면은 사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해리 셀던이 다니엘 올리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공각기동대의 약간 유령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2만 년을 살았고 자기 자신의 정신과 자기 자신의 이념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자기 자신의 정신을 육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을 여기서는 로보트라고 얘기를 하죠. 로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조금 그거보다는 하여튼 로보트인데 자기 자신의 정신을 외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인카네이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육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진짜로 원했던 것은 제0법칙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제1법칙은 로봇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제2법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법칙이었는데 이 사람이 2만 년을 거쳐서 인류의 역사를 본 순간에 어떤 것을 깨닫냐면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이나 어느 정도의 어떤 손해를 입어서
다수를 살릴 수 있다라면은 그것을 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자유의지 때문에 폭력이 행사가 되고 그 자유의지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져서 인간 스스로를 죽게 된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자살 행위나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인간 자신을 죽이는 행위와 집단적인 자살 행위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로버트의 정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가이아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종 자체에서 포함이 된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행성 가이아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로 통합이 돼서 자유의지로서의 자존적인 면을 스스로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아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원시 부족이나 뭐 아프리카나 아마존 같은 데서 원시 부족이나 원초적인 사람들, 완전 문명 이전의 사람들이 자연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어, 부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종의 영원한 생존,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극대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인 정립을 에너지를 소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펼쳐졌을 때 제국의 양태로 성립이 됐잖아요. 근데 이 성립 과정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지의 자기 실현이고 그 실현 자체에서 서로를 죽이고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제국은 멸망할 거라고 한다면은 원시적인 형태나 그 자연적인 형태, 자연의 시스테매틱한 형태로서 다니엘 이 2만 년 된 로봇이 생각한 가장 유토피아는 가이아라고 하는 어떤 자연적인 행성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 골란 트라베즈에게 가이아의 정신이 이야기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너희 인간 전체가 너희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라고 이제 존칭을 쓰죠. 당신들 인간 자체가 당신들의 자유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런 가이아를 정말 SF 얘기하면은 이런 설정들이 끝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가이아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속성과 하나를 이룰 때 오히려 당신들이 삶과 인류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영법칙으로서 어쨌든 간에 요건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이아의 제0법칙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권력적인 암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이아의 1, 2법칙, 그러니까 로봇의 1, 2법칙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그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별 인간으로 될 수도 있고 단독자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다수가 죽을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절대 정신 2만 년 된 로봇이 생각하는 바는 개별이나 단독자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보편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암투나 정치적인 투쟁 자체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더 플러스 아이의 그 과정 안에서 니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환상 자체도 사실은 니네의 권력욕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권력욕의 결과로서 벌어진 것은 대량 학살이나 제국의 몰락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가이아라고 하는 절대 정신과 차라리 합의를 해라. 그렇게 돼서 너희 자신의 자유의지의 모순을 꺾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2만 년 된 로봇의 정신이 해리 셀던의 스승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 많은 등장인물이 있었지만 지금 6, 7권은 제가 듣기로는 해리 셀던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권부터 5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저는
해리 셀던이 가장 주인공처럼 느껴져요. 이 사람은 나오지는 않아요. 골란 트라베스, 뭐 하보 셀던, 아카디아, 뮬, 뭐 수많은 의원들, 장군들, 벨리오세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은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완전히 거대한 하나의 기둥처럼 서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존재감은 사실은 해리 셀던이거든요. 물론 다니엘도 중요하죠. 가이아라는 행성은 이 극의 4억 원의 후반부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골란 트라베즈가 가이아와 몸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 자체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알쏭달쏭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개체 속성을 본질적인 속성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유기체적인 자연의 유기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는 여기서 골란 트라베즈가 확답은 안 하고 대화가 좀 이렇게 두루뭉실해요. 조금 뭐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리 셀던이 제시한 제국의 멸망을 막겠다라고 하는 해리 셀던의 시도야말로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몇천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심리 역사학 수학 심리 역사학에 대한 인간의 그 통계학적 과정과 제국의 멸망과 혼란을 최대한 막겠다라고 한 이 사람의 해리 셀던의 노력과 노고가 사실은 저한테는 더 이 글을 읽으면서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리 셀던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구약 같은 데서 보여지는 예언자 같기도 하고 예언자인데 나쁜 예언자는 뭐 없죠 구약에서도 근데 굉장히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의 공동체에 대해서 해리 셀던이 진심으로 그것을 이성의 힘으로 로고스적인 힘으로 추론하고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있어서 저는 해리 셀던이 가장 좀 이 파운데이션 이 소설에서 가장 큰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엘 2만 년 된 로봇이 제시하는 방식은 조금은 너무 무책임한 도가주의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웠어요. 왜냐면은 너희의 자유의지가 너희를 죽인다면은 그런 자유의지는 뭐냐?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이야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닐이라고 하는 2만 년 된 로버트의 논지가 또 사람을 또 현혹시킨 지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너무 빨리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조금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저는 사실은 재밌지도 않고 재미없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SF 소설을 볼 때는 SF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쉬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설명이 너무 많아. 그리고 설정도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설정이 이야기를 잠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SF 소설, 어떤 소설을 읽더라도 설정이 너무 과하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또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한테 물을 수 있는 존재론적인 물음을 시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뭐 진짜 500년, 600년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도 굉장히 여기서는 짧게 표현이 되고 기본 막 1000년, 2만 년, 3만 년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시간 바깥에서 인간의 정신이나 인간의 존재론적인 삶을 물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그런 데서는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양날의 검이죠. SF 소설의 설정 과다 플러스 하지만 시간적인 것에서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이 문학적인 장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운데이션 시리즈 3, 4, 5권까지 한번 이렇게 조금 급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